여러분, 밤에 자다가 자주 깨시는 편인가요? 잘 자는 것 같은데 자꾸 새벽에 눈이 떠지고 잠깐 깼다가 다시 자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가 않다. 이런 느낌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가? 아니면 나이 들어서 잠이 줄어든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수면 중 자주 깨는 분들은 이걸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놓치면 잠을 자도 피곤하고 건강은 건강대로 무너지고 피부도 이상하게 푸석해지고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오늘은 자다가 자주 깨는 진짜 원인과 어떻게 하면 다시 푹 잘 수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중 자주 깨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잠을 자다가 깬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한두 번이면 몰라도 매일 혹은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분명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자는 도중에 숨이 멈췄다가 다시 쉬는 걸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이런 환자분들은 코골이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중간 숨을 못 쉬는 게 수면무호흡증입니다. 보통은 잠든 줄 알았는데 뇌가 산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몸을 깨워버리는 거죠. 자다 말고 갑자기 확 깨는 경우도 있고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수없이 들락날락 하면서 자면서도 이게 잠을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혹시 8시간을 잤는데도 너무 피곤해요. 낮에는 자꾸 졸리고 집중이 안 돼요.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면 이 문제를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수면 중에 호흡이 끊기고 뇌가 자꾸 깨니까 깊은 수면 단계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회복도 재생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그 영향이 피부 회복, 호르몬 조절, 면역 기능, 심지어 기억력, 감정 조절, 체중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왜 이런 걸 얘기하냐고요? 제가 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 눈 밑에 심한 다크서클이 계신 분, 얼굴이 항상 부어있거나 피곤해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잠은 잘 주무시는지요? 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잠을 들기가 힘들고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벌써 얼굴을 보면 피부가 좋지 못하죠. 겉으로만 보면 피부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 전체의 회복 리듬이 깨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겉만 다듬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수면 상태, 회복 능력, 생활 습관까지 같이 확인하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회복 과정에서 훨씬 더 느리게 반응하고 흉터,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부터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중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수면무호흡 체크리스트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자다가 자주 깬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말라있다. 세 번째,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네 번째, 자는 동안 코를 곤다. 코는 숨을 멈춘다고 가족들이 가끔 얘기한다. 자는 중에 숨이 컥 막히는 느낌이 든다. 낮에는 자주 졸고 집중이 안 된다. 혈압이 높거나 체중이 급격히 는다. 턱이 작고 입을 잘못 벌린다. 이 중 3개 이상에 해당되신다면 수면 무호흡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턱이 작거나 비염이나 코막힘이 있는 분들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턱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목을 누르게 되고 코를 골게 되고 결국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코골이가 더 심해지고 상대적으로 수면 무호흡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체중이 갑자기 늘어난 분들에서 수면 무호흡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는 내내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잠을 자는데 회복이 아니고 더 피곤해진다는 얘기죠. 결국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리고 멍하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얼굴 붓기는 안 빠지고 또한 피부는 기름기가 더 많아지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수면 다원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겁니다. 수면 전문 병원에 하룻밤 입원하셔서 뇌파, 호흡, 산소 포화도, 코골이, 수면 단계까지 전부 측정하는 검사죠. 그 결과에 따라 체중 조절, 수면 자세 교정, 수면 보조기, 양압기 이와 같은 것들, 비염이나 코막힘을 치료하거나 또는 구강 구조, 턱 위치 교정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검사 전에 먼저 해볼 수 있는 생활 습관 조절, 이것도 꽤 효과가 있습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식사나 카페인 피하기, 음주는 특히 자기 전엔 피하기, 물도 자기 직전에 너무 마시지 않기, 또 베개의 높이, 수면 자세 체크하기,
대체적으로 코막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누워서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자게 되면 호흡이 좀 더 원활하게 되겠죠. 또한 비염이나 알레르기가 있으면 조기에 치료를 하시면 되고, 입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다면 토구 구조를 확인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테이프로 입을 붙이고 자시는 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만 실천해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는 비염이나 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이나 습관 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코 구조 자체를 개선해주는 수술 또는 시술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파스칼 기능성 코 필러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니라 코 내부로 지나가는 숨길을 넓혀주고 콧구멍이 찌그러지거나 꺼진 부분을 지지해주는 기능성 시술이죠. 실제로 이걸 통해 비염 증상이 줄고 숨쉬기가 편해져서 수면 중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 코막힘이 심한 분, 콧구멍이 자주 들썩이거나 무너지는 분, 코 수술은 부담스럽지만 교정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기능성 코필러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해당되진 않지만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인지 시술로 해결 가능한지 정확히 평가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면은 그냥 자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굴, 몸, 감정까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주 깨는 게 습관처럼 느껴진다면 이제 그걸 놓치지 마시고 수면 무호흡이라는 원인을 꼭 의심해 보세요.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것, 생활 습관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진짜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자면 피부도 좋아지고 붓기도 덜하고 회복도 빨라지고 진짜 말 그대로 얼굴이 달라집니다. 왜 잠을 못 자는지, 왜 자꾸 깨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비용이나 부담을 줄이면서도 구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시술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형의신 닥터 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